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일자로 국내 증시 첫 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그 투자 수익 더 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개장 첫날이기 때문에 개장이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도 기존에는 8시 반에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개장 진행을 하고 10시 한 40분 정도에 방송을 마쳤습니다. 우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체크포인트 3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한국산 그 전기차도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IRA 법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주말간에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을 한 이후에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건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미국 재무부가 12월 29일에 그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기차가 리스 차량의 경우에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공개를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그룹의 리스 차량이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국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팔리게 되는 형태일 때 IRA 법안의 혜택을 이제 못 받았던 건데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을 시켜주기로 했다라고 한 내용들이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입장에서 볼 때는 여튼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루트, 창구를 좀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였는데 여튼 이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거고 기회를 좀 제공해 줬다는 것들은 현대차, 기아는 이쪽으로 이제 차량 판매를 많이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업종 전반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는 다 아시겠지만 올해 아이오닉 6 모델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EV9 모델이 미국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래서 이런 쪽에서 다른 경쟁 업체, 특히 이제 미국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못 받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리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그 현대차 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역대 최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재하지 않았지만 대략 연간으로 볼 때 한 6.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뭐 고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 할부를 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연기를 한다든지 리스로 가는 형태가 지금 많아요. 렌탈이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과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자동차, 특히 전기차 쪽에서 판매를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은 일단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서 IRA 법안의 추가적인 지침들이 향후에 또 나올 텐데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조지아 쪽에 공장을 이제 짓기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건데요. 이게 지금 자동차 양산, 그러니까 생산되는 시점이 대략 24년도 한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장이 가동돼서 미국 시장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형태가 되는 거는 2025년도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면 지어가지고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12월 30일자로 해서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PC용 디램의 가격의 경우에는 대략 한 2.21달러 정도, 그리고 낸드 가격도 12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대략 한 4.4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보시면은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3개월 정도 보니까 가격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큰 지금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추이를 지금 두고서 대만의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시장조사기관의 그 의견에 따르면은 12월달 북미 지역은 휴가철 영향으로 가격이 대체로 보합세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향후라고 하면은 22년도 4분기 기점으로 해서 23년도 1분기가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가격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약간 몇 개월간 행보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그러면 바닥이 언제냐, 이거 의견이 약간 분분하긴 한데 대체로 23년도 2분기 정도의 바닥을 딱 찍고 올라올 거라는 전망이 이제 가장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분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3분기부터는 약간 턴해가지고 상승 사이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주가는 좀 미리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 10월, 11월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23년도 한 1분기 정도가 반도체 업황을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으로서는 23년도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빠를 경우에는 3월에서 4월 정도. 그러니까 3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3월 말이면은 1분기가 끝나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12월 연말이 지났기 때문에 22년도 4분기, 23년도 1분기 이렇게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뭔가 실적 같은 것들 다 확인하고서 그러니까 반도체의 모든 업종들의 실적을 확인한 5월 중순 이후 이때부터는 주가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이 올해 3분기 정도에 반등한다. 요 전제하에 그러면 주가는 저점이 대략 23년도 1분기라는 가정이 서는 거기 때문에 요 시기적인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투자 시기를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반도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장비 업체나 대체적으로 소재 업체들도 포함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황이 같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 좀 짧아지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는 상황이 좀 다른 기업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 보시면은 올해부터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거나 또는 신규 공장이 가동을 하면서 매출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기업들도 개별 기업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많이 또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잘 투자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첫 번째는 인포마크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인포마크가 주가 상승률은 시간에서 많이 올랐지만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땐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지난 12월 20일부터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요 공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으로 또는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상승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무 상태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매수하기에는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조금 애둘러 표현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쉽사리 꺾이는 테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제일파마홀딩스를 비롯해서 여기 보시면 경남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단에 있는 뭐 경동제약, 경보제약,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약사들, 감기약 파는 업체들 주가 변동성이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 지금 코로나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뭐 독감, 그다음에 기타 호흡기 증후군들 해가지고 뭐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 감기약 판매 현상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또는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판매 수량을 인당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좀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제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약간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한 소리가 나는데요. 저도 약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목감기하고 코감기 좀 증세가 약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약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방송도 좀 해야 되고, 최근에 뭐 코로나 이런 것들 사실은 뭐 걸려도 대체로 치료제가 다 일반적인 감기약이다 보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요새는 종합 감기약 뭐 이런 것들 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막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저조차도 지금 약을 많이 이렇게 감기 걸렸다 싶으면 먹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뭐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뭐 경남제약, 일단 펀더멘탈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테마로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다 매매 요인으로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니까, 매매를 좀 하실 분들은 사실 접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 역시나 저는 이런 기업들은 늘 권해드리지 않으니까 잘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 종목은 SAMG 엔터인데요. 시간에서 한 5.1 정도 올랐습니다.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요.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른 기업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빠졌다 싶으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제가 그 IT 보안 쪽에서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 목표 주가는 대략 3만원 제시해 드렸는데, 동사는 제가 9월 달에 기업 탐방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탐방 보고서를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보고서를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업들 역사적으로 많이 봤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언젠가 턴에서 올라갑니다. 실적에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꾸준히 우리가 봐놔야 됩니다. 올해 실적은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쭉 올라가는 거죠. 그때 가서 사면 좀 늦어요. 바닥일 때 여유 있게 사놓은 다음에 기다리자.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거니까 이런 투자 스타일이 맞다 그러신 분들은 슈프리마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1월 2일 첫 개장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더 풍성한 그런 날들이 되도록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짜 정보들 많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는 정말
복이 많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